90여 명의 감금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자, 그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요, 가장 기대했던 건 뭐냐? 선관위에 더 많이 투입된 계엄군. 자, 그 과정에서 미국과 공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갉아먹었던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듯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 99명 체포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간첩 세력을 뿌리 뽑는구나 라고 벅찬 기대가 있었는데 말이죠. 자, 당시에 300명 가까운 계엄군이요, 전격 투입돼가지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라는 이 소식은 사실상 계엄의 결정적 정당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요, 국수본을 비롯해가 수사 조직들이요, 이것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우고 실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자, 선거연수원 중국 해커 90명 체포, 부정선거의 악순환. 자, 법렬신문에서는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보도, 기자 고발. 자, 한국기자협회는 간첩 99명 체포 근거는? 이라는 물음을 던졌고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실을 알려드리겠다라면서 가짜다라고 몰아갔습니다. 자, 은폐를 하려고 했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자, 99명 체포된 중국인들이 오키나와에 압송되어서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자백한 중국인들은 미국 본토로 이송. 나머지 한글 댓글 부대에 관여했다라는 세력은 오키나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고발을 당했고요. 최초 보도한 스카이데일리는 광고가 끊기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요,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짜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까? 자, 이 전설적인 사건이요, 결코 허구가 아니었다라고 입증하는 한미일보의 단독 CCTV 분석 영상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선관위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에 숨어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핵심 기술자들이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비상계엄을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죠. 대통령이요, 헌법적 권한을 발동해가지고 이 괴물 같은 집단을 일망타진하고요, 미국의 첨단 기술과 공조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더더욱 지지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 보여드릴 한미일보 단독 영상 분석은 그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5일에요, 이 한미일보 유튜브 팀이요, 분석해가지고 공개한 자료입니다. 국립농업박물관 CCTV 영상인데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추니까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완벽한 진입 차단이다 라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진입로가 단 하나뿐인 수원 연수원 제2생활관 입구를요, 경찰차 그리고 계엄군이요, 철저히 봉쇄를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경찰차는요, 경광등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경광봉을 든 경찰관의 제2생활관 진입로를 예의주시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로드뷰 현장 지형을 확인한 결과 경찰차가 막아선 곳이 정확히 외국인 공동 숙소를 향하는 유일한 길목과 100% 일치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 99명을 타겟해가지고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완벽한 차단 작전으로 보이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경광봉을 든 경찰차가 서 있는 이 빨간색 화살표, 자, 요 부분이 작전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요. 자, 요 사진 보겠습니다. 연두색 화살표, 이게 경찰차가 맡고 있던 제2생활관 진입로 입구고요. 자, 노란 별은요, 국립농업박물관 CCTV 추정 위치입니다. 자, 저 맨 위에 붉은 세모는요, 검거 작전지.
추정되는 연수원 제2 생활관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율 돋는 검거 현장인데요. 영상 속에 포승줄이 묶인 채 연행되는 남성들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손이 뒤로 결박되고요. 두건이 씌워진 채 끌려가는 자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포착됐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셔도 사람들의 손이 뒤로 묶여져 있는 거고요. 빨간 줄이 포승줄로 보인다라고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만치 떨어진 지점에서 기관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든 요원이 이들을 삼엄하게 감시하고 호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소동일까? 99명의 간첩단이요. 대한민국 심정부에서 일망타진되는 역사적 순간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미군의 등장이다 라는 거죠. 자, 현장 주차장에는요 2대의 리무진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정몽구 회장이요 주한미군에게 기증한 녹색 배색의 주한미군 전용 버스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정몽구 현대차 회장 베이지색 녹색 배색 리무진 버스를요 2010년에 미군 측에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요 버스가 지금 어떻게 자,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자, 뒤에 버스는요 일반 버스입니다. 그런데 앞에 버스는 정몽구 회장이 2010년에 미군 측에 기증한 그 버스와 동일한 버스다라는 거죠. 자, 이 버스의 이름은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노블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버스가 포착이 된 겁니다. 미군 버스를 미군이 몰고 오지 누가 몰고 오겠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여기에 험비로 보이는 차량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단독 작전이 아니라 미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명백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작전이다라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리무진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처음에는 빈 차로 왔던 버스가 출발할 때는 놀랍게도 사람들을 가득 채운 상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간이 연수동에서 끌고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차에 탑승한 이들의 머리에는 하나같이 뿔 같은 것들이 솟아 있는데 뭔가를 씌웠다라는 거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말했던 두건용 신발 주머니를 뒤집어 쓴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올 때는 빈 차였던 버스가 떠날 때는 두건을 쓴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충분히 작전이 있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 비밀 군사 작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요 일찌감치 공개됐다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보겠습니다.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하고 있고요. 제6조에 따라서 이 조약은 무기한 유효합니다. 어느 한쪽이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이 조약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겸 한 달 전에 2024년 10월 30일 날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요,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서 동맹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공격이 발생 시에 조약 제3조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는요, 부정선거에 의한 공격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간첩단 체포 한 달 전에 양국이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건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이요, 내국인 사용 시에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호성선 준비. 이렇게 미국과의 공조를 짐작하게 만드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자, MBC도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를 해석해가지고 D-1 미국 협조, VIP 담화 장소 구체화 요망 등 미국과의 작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드러난 이 증거가 맞다라고 하면 미국이 왜 움직였을까? 한국과 미국 양국은요, 이미 사이버 안보 위협 시에 조약을 발동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는요, 민주주의에 대한 사이버 테러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부정선거 수사 대상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와 함께 5개 국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하면서 베네수엘라도 지금 술술술 불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자주 공유하는 계정이 SCIF입니다. 그 SCIF 이 계정에서 대한민국 수원 지역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부정선거 척결 작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내란이라 부르짖으면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던 자들은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상황이 뒤집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짜뉴스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몰이 해가지고 지금 곤욕에 처하게 만든 게 아닐까. 자, 간첩단과 한통속이던가 아니면 부정선거의 단물에 취해 있는 자들뿐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자, 2월 19일 판결은요, 이 위대한 구국 작전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낸 한국과 미국 연맹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미군 버스가 나타나고요. 포승줄에 묶인 이상한 사람들이 연행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자, 좌파 방송이죠? 시사인입니다. 시사인 문상현 기자도요, 이 중국 간첩단 99명 이 사건에 뒷받침하는 기사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문상현 기자는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1시간 39분짜리 CCTV 영상 파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90여 명의 감금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한미일보가 이렇게 보도하는 기사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미국과 손잡고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대한 연합작전의 전말을 끝까지 추적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이 방송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면 댓글 한 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